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정은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 내일부터 해서 오후부터 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고 기경, 기성 이루어질 텐데요. 내려갈 때 운전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코로나도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셔서 즐거운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고른 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지금 개발 의혹 관련해서 그 대장동이라는 곳이 지금 여러 번 나오고 하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위치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서 터널 하나만 지나면 판교 중심부까지 한 5분이면 갑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조선일보가 있는 이 시청에서 남산 터널 하나만 지나면 그쪽에 집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 충분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죠. 누구나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쟁점은 그겁니다. 이 지사의 주장도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일리가 있죠. 50%는 공공으로 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한다. 그것도 충분히 장점이 되고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여기 지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분 1%를 가지고 3년간 배당금만 577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근데 이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이분 이력이 특이합니다. 보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교는 준강남이고 사실은 강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판교의 아파트는 몇십억씩 하죠. 물론 몇십억이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10억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터널 하나만 넘으면 당연히 시내 중심부로 집중할 수 있으면 개발 이익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도 개발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컨소시엄으로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2005년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나머지 민간이 참여하게 했다가 보통 이럴 때는 은행 금융기관이 주로 참여하면서 파이낸싱 프로젝트라 해서 보통 이 금융 지분만 참여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이 개발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선협상 대상지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라고 여기서 지분 1%를 넣은 자산관리회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화천대유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소유자는 좀 더 이력이 특이하죠. 보통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방송의 외주 제작을 위해서 외주 제작사로 참여를 하려도 제작 이력이 있어야 되죠. 다른 공공 입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도 건설 이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이든 사회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이런 1조가 넘는 사업이었고 당시에도 이런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뜬금없이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법조 출입 기자를 20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이재명 지사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던데 이 앞에 있는 기자들도 나를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죠.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도 거론하고 이러던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 분이 그렇게 논리적 비약을 하고 설득력이 없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 쇼케이스를 합니다. 신차를 발표했죠. 요즘 캐스퍼라고 잘 나가는 광주 001짜리 만들어서 이 캐스퍼 간담회 가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죠. 차는 가운데 있고 차 설명을 쭉 합니다. 나온 사람이 연사가. 그걸 받아줬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취재 끝나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사장이 밖으로 나갈 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면 때로 몰려가서 취재할 때 개인적인 친분을 쌓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 없죠. 그런데 무슨 여기 있는 분들도 사업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논리적 비약이죠. 하지만 인터뷰는 다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지만 저도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가요. 그럼 대부분이 이런 이재명 지사처럼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런 유명한 데를 인터뷰하면
최소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죠. 또 보통 인터뷰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식사 약속을 잡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끝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죠.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과 때로 몰려든 취재한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저를 인터뷰 와서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온단 말입니다.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족이 몇 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스 검침업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하고 인터뷰 온 분하고는 다르죠. 집을 사기 위해서 상담하는 시간은 더 길 테고 그렇죠. 자동차를 상담하는 시간이 더 길 테고 하물며 성남시장을 인터뷰하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 것이며 그럼 질문도 안 하고 뭐 받아쓰기 하고 짜고 쳤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사안에 따라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어디 기자인지도 물어보고 그죠? 충분히 친분을 쌓을 수가 있죠. 그런데 7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여기에 1% 지분만 가지고 들어가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는데 저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봤던 그런 자산관리사가 들어가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전혀 제작도 안 해봤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주 프로그램 뉴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전혀 뉴스 경험이 없는 어디서 전혀 이런 뭐 해본 일이 없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무역회사 다니던 분이 갑자기 와서 우리 뉴스 여기 이 뉴스를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충분히 5분 거리면 판교 시내까지 진입할 수 있는 뉴스를 하고 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프라임 타임 때 시간에 뉴스를 제작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았나 덜 남았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공 입찰을 할 때는 우리 조달청이라고 그러죠, 보통. 공공 부분에 입찰을 할 때는 납품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구 회사다. 가구를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10년 이상 이 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 내가 이렇게 제가 만든 제품들을 납품을 해봤고 아무 이상 없이 납품을 했고 이런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다못해 서울시가 공공으로 청소 용역업체를 하나 고르더라도 이 환경관리업체를 하나 고르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죠. 기자 출신이라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정치는 경험 없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절차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특히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험. 근데 이분 보면 법조 기자가 뭐 20년이라고 이렇게 경력이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이 김 씨라는 분이 어떻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는지도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뭐 관계자가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뭐 기자 출신이면 못하냐? 할 수는 있지만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수조 원대 개발 사업에 내지는 수백억 원의 예상, 실질적으로 3년간 577억 배당금이 예상 받았잖아요, 이게. 나머지 지가 상승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 왜 난데없이 7개월 전에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 화천대유 소유주라는 기자가 참여해서 이런 이익을 거뒀으며 그리고 나머지도 명목상으로는 지금 SK가 뭐 여기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한 거로 돼 있지만 이 지금 말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이 화천대유란 법인과 화천대유 관계사 7곳의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고작 3억 5천으로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그 당시라도 이상하죠.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간 배당금이 4천억 원이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겁니다.
3억 5천을 투자해서 4천억을 번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와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냐는 이런 의혹이 당연히 생기죠. 이재명 지사가 억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억측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알짜배기 지역에 알짜배기 사업을 하는데 전혀 경험도 없던 기자 출신이, 법조 기자만 했던 기자 출신이 들어가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로 참여를 해서 1%의 지분을 여서 600억 가까운 배당금을 받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6분의 이 소위 말하면 참여자, 뭐 신탁이든 뭐 어떤 형태로 들어갔죠. 명목은 SK증권을 통해 들어갔지만 이 신탁에 들어간 6분들, 이분이 참여를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화천대유라는 시행사가 성남의 뜰 보통주를 14%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김씨와 김씨 관계자들이 투자한 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김씨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이 각각 자본금 6천만 원짜리 회사 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SK증권을 통해서 성남의 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뭐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더 웃깁니다. 그분이 집안이 좋아서 집안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개변입니까? 집안이 좋아서 뭐 소개를 받았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해명했던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논리적 비약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신차 발표회에 갔는데 앞에 2,000명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들하고 인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차 회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정의선 회장이 그 기자 뭐 100명, 1000명 있다고 다 인사했습니까? 온 기자들한테? 이름이나 알겠습니까? 그분하고 만약에 정의선 회장을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한 기자하고는 당연히 이름도 알고 언론사도 알고 그 기자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분도 쌓일 수가 있죠. 충분히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이건 의심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밥도 먹을 수 있죠. 밥 먹는 게 나쁩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죠. 다만 오비 일학이라고 치기에는 7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충분히 판교 시내까지 터널 하나 지나면 단 5분 거리에 위치한 개발하는 곳에 이 기자의 경력만 가지고 이런 도시개발 자산관리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이익이,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 했죠. 공공이익으로 한수한 돈도 꽤 된다. 50%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50% 이익이 될 만한 사업에 이 기자 출신이 나머지 6명을 엮어서 절반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단 3억 5천을 투자합니다. 이 3억 5천을 투자해서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자산관리나 이런 개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 화천대유 이거 소위 말하면 뭐 성남의 뜰 여기에 국민의힘 뭐 의원 아들이 있었다. 그분도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되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 아들 아니라 뭐 대통령 아들이라도 회사의 취재관계 죄는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적 비약이겠죠. 그 사람의 채용 과정의 점수를 본다든지 뭐 지금 앞서 조국 전 장관 사건처럼 딸 사건처럼 입시 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필요로 하는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점수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면접 과정은 어떠한지 지금 이 쟁점도 핵심은 그겁니다. 막연히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고 이 기자만 해봤던 분이 갑자기 아무런 소위 말하면 이런 건설 경험도 없는 분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제가 기자 20년 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판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부천시든 강명시든 지금 뭐 LH 사건도 터졌지만 강명시에 도시 개발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명 지금 옆에 개발하는 무슨 동네가 있어요. 터널 하나만 지나면 강명 핵심 상권 내지는 핵심 도시로 진입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여하면 개발시켜 줍니까? 그러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하겠죠. 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 기자 출신 이 사람이 막대한 얘기 예상되는데 사업자로 선정됐나? 이 과정을 공개하라. 당연히 의심하고 공개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들여다보자 했잖아요. 물론 뭐 정말 오래된 지금 과거의 기록이라 뭐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충분한 합리적 의혹을 제시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가 관계도 없는 전혀 관계도 없는 업종이나 칩시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뭐 송도 청라에 개발을 한다. 인천 송도에 개발을 한다. 근데 제가 갑자기 충분히 수천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제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을 투자하고 제가 5명, 6명 참여할 사업자를 주변에서 데리고 와서 내가 받기로 했다. 내지는 뭐 이런 가정이 있다. 됐으니까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해서 배당금을 수백억 챙기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배당금 액수를 떠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건설 사업장에 도배를 하려고 해도 도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를 설치하려도 보일러 시공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수전을 설치하려도 수전을 설치하고 수주를 해봤고 공사를 성공리에 마쳤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의 이 하도급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조건. 입찰을 하기 위한 조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정부가 백신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업체를 선정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물론 뭐 재난이나 특수 상황에서 군대가 가라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 백신 보호해야 되니까 군대가 참여해서 니네들이 가라. 거기에 냉장차는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이 제공하되 니네들이 보호하라.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 소위 말하면 콜드체인 냉장 경험 이런 걸 운반해본 물류업체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기저만 회사님 참여했다니까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또 터널 하나만 지나면 판교의 노른자 땅인데 이것도 아주 고급 주택에 예정돼 있던 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 개발하기 전부터 전혀 이 노른자 땅 개발 사업에 수주 실적도 없던 특정 신생업체가 거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면서 특혜유익이 제고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쟁점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명부상으로는 SK지만 참여한 6명 이 부분도 낱낱이 파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규명이 안 되면 더 이 논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수천억 이익이 우연일까요입니다. 이런 수천억 이익은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심이 들어갑니다. 네, 뉴스파인드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 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